자, 우리 공통수학 2 이제 개념을 시작을 할 건데, 공통수학 2를 이제 어떻게 뭘 배우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배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쭉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개념 설명을 쭉쭉 시작을 한번 해볼게. 먼저 일단 공통수학 2. 공통수학 2는 공통수학 1을 다 배워봐서 알겠지만, 공통수학 1도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과정을 조금은 더 발전시켜서, 디벨롭 시켜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봐보자. 최대치수에 관련해서 그 함수의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변형 같은 것들을 조금만 더 고등스럽게,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냐, 그런 정도니까 공수2도 막 그렇게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니고, 되게 근데 좀 새롭게 배우는 내용도 한두 개 정도는 섞여 있긴 하겠지만, 원래 알고 있던 함수들을 조금 더 깊게 추론해보자 라는 게 제일 중요한 배경이 되겠다. 자, 그래서 공통수학 2에서는 공수2에서는 기본적으로 총 세 가지 단어가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1단원 도형의 방정식, 이런 도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 집합과 명제, 이것들은 식을 어떻게 쓰고, 이거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잘 얘기하고 싶었나 봐. 자, 두 번째는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함수. 자, 함수가 갑자기 너무 크게 다가와서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함수에서 어떤 걸 배우냐, 좀 특이한 함수들을 조금 더 많이 다루게 될 거야. 여기에서 분수함수, 무리함수 그런 것도 당연히 배우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우리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얘기하는 단원이니까, 함수들을 어떻게 점대칭, 선대칭, 어떠한 대칭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게 탐구하면 되겠고, 자, 오늘 얘기할 건 일단 여기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인데, 자, 근데 일단 도형의 방정식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그렇게 많진 않아. 우리가 배울 것들이 총 뭐가 있냐, 직선의 방정식, 또 직선도 있었으면 또 하나, 원도 배우게 될 거야. 직선과 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분만 배우게 되고, 옛날에 외분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지금 일단 내분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될 거고, 이렇게만 하면 될 거야. 일단은 이 정도만 크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다양한 도형들을 당연히 이 원리대로만 쭉쭉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겠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뭘 먼저 얘기를 하고 싶냐?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중학교 때와의 차이점을 먼저 얘기를 해줄게.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사실 도형이란 걸 기하라고도 부르는데, 기하라고 부르는데, 자, 중학교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 논증기하라는 거야. 논증기하라는 게 또 뭐고, 우리가 이제부터 고등학교 때 배울 거는 뭐냐? 무슨 기하? 해석기하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논증기하라는 것 자체는 그냥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닮음 이용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관계성을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보는 반면에, 해석기하라는 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도형 자체도 그냥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걸 뭘로써 해석하고 싶냐? 식으로서 무조건적으로 웬만하면 해석을 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논증기하라는 것 자체는 중학교 때 최대한 많이 연습하면 좋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해석기하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줘야 될 텐데, 해석기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식을 이용해서, 이 도형들이 어떤 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해석기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이제부터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혹은 일단 직선을 얘기하기 전에 선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직선이 있는데, 지금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시작을 해볼게.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과 여기 한 점 B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더라. 자, 그러면 A의 점의 좌표를 7이라 잡고 B의 점의 좌표를 한 10 정도라고 한번 잡아봤어. 자, 그럼 우리는 이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들 표현했었지? 그냥 누가 봐도 여기는 사실 3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뭘로 표현하고 싶다고?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이 나오냐?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여기를 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3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직선을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 이제 몇 차원상에서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냐면 1차원상에서 얘기한다. 자, 1차원. 차원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차원에 관련되는 거는 수직선의 개수거든. 수직선이 하나만 존재한다. 그거는 1차원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또 뭐가 있겠어? 2차원도 있을 건데 그럼 몇 개만 더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1차원상에서 또 이거는 사실 수직선 X축과 관련된 느낌이라면 이것도 있겠지 당연히. 어떤 거? Y축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의 점 좌표를 0이라 잡고 여기 B의 점 좌표를 7이라 잡아봤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 뭐야? 아, AB의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얘는 7이 될 수밖에 없다. 왜? 7에서 0 빼서 7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와. 두 번째. 자, 그러면 몇 차원 보고 싶냐? 2차원상에서 보고 싶은 거야. 자, 근데 2차원상은 수직선이 몇 개다? 우린 차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수직선의 개수다라고 기억이 좀 편하고. 자, 그럼 2차원상에서는 우리는 뭘 얘기하는데 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라고 이게? 좌표평면이라 이게. 좌표평면, X축, Y축 좌표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런데 2차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 1차원상에서 우리 3과 7이 나왔던 상황 자체를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 두 점의 좌표를 A를 한번 4라고 주어졌고 뭔지 몰라? 하나의 차원 안에서 1차원상에서만 얘기하고 싶은 건데 B의 점 좌표를 한번 X라고 한번 잡아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선분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선 어디에서 어디를 빼줄지가 제일 중요했거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지. 이런 느낌처럼. 자, 그러면 뭐만 하면 사실 상관이 없겠더라. 자, 우리가 어차피 구하고 싶은 건 선분 AB의 길이였어. 자,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일단 뭐 해주면 됐었어? 빼주면 됐었어. 그런데 X에서 만약에 4를 뺀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단 말이야. 그치? 자, 우리는 선분의 길이 자체는 애초에 어디에서 정의될 수밖에 없어? 양수에서 정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준 것보다 일단 빼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 이런 방식으로들 많이들 식을 좀 줄여갈 수 있을 거야. 자, 굳이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고 일단 빼고 난 다음에 절대값 붙여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럴 때도 그냥 뭐 굳이 쉽긴 하지만 7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취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거리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2차원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2차원은 미리 얘기하자면 1차원 두 번 합친 거야.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 일단은 X축과 Y축 한번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두 점을 한번 잡아볼게. 두 점을. 자, 두 개의 점 한번 잡아볼 건데 몇 콤마 몇을 잡을 거냐? 일단 A를 2,3 하나 이렇게 잡아보고 두 번째로는 뭘 잡아보고 싶냐? 5,6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 5,6 한 이쯤 잡혀있겠다. 자, B의 좌표를 5,6이라고 한번 잡아봤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자, 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는 수학적으로 사실 거리는 뭐야? 당연히 최소 거리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데 자, 1차원상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최소 거리는 뭐야? 최소 거리는 당연히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간다라는 소리는 솔직히 수학에서는 막 그렇게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거든? 그냥 수학에서는 거리가 보다 무조건적으로 최단 거리만 얘기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자, 그럼 당연하게 점 A와 점 B 사이 거리를 뭘로 구하고 싶어? 무조건 최단 거리로 구하고 싶거든? 자, 그러면 최단 거리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건 뭐냐? 잘 생각을 해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최단 거리, 즉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면 1차원 두 번 합쳐지면 이거 나온다 그랬거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뭘 그려주면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는 순간 우리는 뭘 이용해서 풀 수 있겠다?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건 사실 무슨 길이야? 빗변의 길이가 될 수밖에 없겠다. 왜? A에서 B까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차피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하얀색 변의 길이와 이 빨간색 변의 길이 잘 봐봐. 뭐가 더 당연히 길 수밖에 없어? 빨간색이 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최단 거리가 이 빗변의 길이로 가는 상황밖에 없겠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2차원상에서 최단 거리를 구하자 혹은 2차원상에서 그냥 두 점 좌표 나와 있을 때 거리 구해라 라고 하면 뭘 쓰면 되겠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먼저 공식부터 얘기를 해줄게.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의 길이와 뭐 높이의 길이가 조금 궁금해 보여.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아, 이 점 좌표에서 이 점 좌표를 빼주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조금만 더 친절하게 1차원상으로 조금 보내볼게, 이 점 좌표들을. 자, 그럼 B의 X좌표를 이렇게 보내주고 A의 X좌표를 이렇게 똑같이 보내줘봐. 그럼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5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럼 여기의 길이는 몇이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자, 그럼 두 번째 똑같이 A의 Y좌표 그리고 B의 Y좌표도 똑같이 보내주게 되면 3과 6으로 가니까 여기의 길이도 사실은 3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 이게 보였을 거야. 자,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내려서 할 필요는 없긴 한데 맨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 자, 그럼 이 길이가 어디로 간다? 아,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제외한 두 변의 길이 중 한 변의 길이로 갈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럼 y 값에 여기 몇이야? 3이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3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아, 그럼 확인했네. 우리 뭘 할 수 있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다. 자, 그럼 AB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 뭐 할 수 있어? 자, 여기의 길이의 제곱 대 여기의 길이 제곱. 그러면 3의 제곱과 3의 제곱 두 번 더해줘서 따라서 AB의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3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도 제일 좋지만 어떻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냐? 어차피 우리는 2차원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뭘 이용해서 풀겠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겠다랑 똑같거든? 자, 다시 2차원상에서 두 점 좌표를 어떻게 구하고 싶어?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고 싶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가로의 길이의 의미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우리 뭐 했어? x 좌표 길이의 차이였지. 자,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도 돼. x의 차이 혹은 델타 x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자, 그럼 얘도 뭐야? 아, 얘는 y값의 차이 혹은 델타 y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 싶은 두 점 A랑 B가 만약에 나와 있다라고 쳐봐. 자, 그러면 A랑 B 이거 어떻게 구한다? 우린 이제부터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다. 총 두 가지 얘기해 줄 거야. 자, 첫 번째로는 X의 차이의 제곱과 Y의 차이의 제곱을 합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 자, 그럼 두 번째, 그냥 한글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델타 X의 제곱과 델타 Y의 제곱을 다시 루트를 씌운 거. 사실 똑같은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X의 차이 제곱과 Y의 차이의 제곱을 합해 주기만 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겠다? 2차원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너무나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몇 개를 들어줄게. 이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그림이 나와 있으면 너무 쉽게 피타고라스를 증명할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어? 두 점의 좌표만 나와 있기만 하다면 그냥 x의 차이의 제곱과 y의 차이의 제곱을 피타고라스 그냥 써서 하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점 A의 좌표를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3. 점 B의 좌표를 2,5 정도로 한번 잡고 뭘 구하고 싶어?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우리 뭐 하고 싶다고? 뭐 하고 싶어? 우리는 어차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x의 차이의 제곱과 y의 차이의 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다? 일단 루트 한번 해봐. 루트 해보고 그 다음에 x의 차이. 사실은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던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던 어차피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구호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래서 얘에서 얘 빼볼게. 그럼 3의 제곱. 자, 9 플러스 여기에서 뭐야? 2의 제곱 4가 나오게 돼서 따라서 AB의 길이는 루트 13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라는 게 눈에 쉽게 보일 수밖에 없겠다. 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게 문제 상황에서는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편이고 너무 단순 계산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아마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많으실 거거든. 어떻게? 미지수가 하나쯤은 들어가 있을 거야. 자, 미지수가 하나쯤은 들어가 있을 건데 아무 문제 없어. 하던 대로 해주면 돼. 자, 여기에서 얘에서 얘를 빼든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 그럼 어차피 양수가 많은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자, 우리는 뭐 하고 싶다? A 플러스 1에 B에서 A 제곱 빼주는 거야. 제곱 플러스 B 빼기 3에 완전 제곱을 뭐 하자? 루트를 취하자.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선분 AB의 길이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2차원상에서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1차원상에서의 길이를 두 번 해서 피타고라스 쓰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풀릴 수 있겠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는 상관없어?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뭐의 부호? x의 차이 부호 혹은 y 차이 부호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 문제 쉬워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림 없이 이렇게 점의 좌표만 나와 있어도 문제는 너무 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문제 쭉 이제 풀어보면 될 건데, 이제부터 첫 번째 개념 설명은 끝났고, 대표예제 1번부터 우리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쭉 풀어볼 거야. 자, 한번 문제 풀고 그러면서 쌤 어떻게 푸는지 한번 꼭 지켜봐. 자, 이제 대표제 1번부터 4번까지 풀고 이제 새로운 개념 내분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시 쭉쭉 문제 풀어볼 건데, 자, 고등학교 문제로 오면 올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많이 고민해 보면서 최대한 많은 풀이 방식을 너네들이 찾아내면 좋거든. 자,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쌤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비교해보고, 쌤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그냥 뭐 인강을 들을 때나 학원 다닐 때나 저 쌤이 어떻게 풀었을지 뭐 그것도 당연히 궁금하고, 매 풀이 방식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했던 것 같거든. 자, 그리고 내 풀이 방식과 선생님의 풀이 방식이 같으면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쌤이 접근했어.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어주면서 최대한 많이 고민해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래서 공통수학 2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계산량을 요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꽤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거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가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다. 자,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딱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딱 보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계산으로 쭉쭉 쳐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대표예제 1번부터 자, 4문제씩 쭉쭉쭉 풀어갈 거야.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봐볼게. 1번에 원점 O와 A의 사이 거리, 즉 OA의 선분의 길이가 10이 되는 양수 A의 값을 물어보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뭐야? 어떻게 하자? 2차원상에서 우린 사실은 점의 좌표만 나와도 길이를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의 차이 제곱과 y의 차이의 제곱을 이용해서 너무 쉽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얘는 뭐야? 0과 a의 차이의 제곱, a제곱, 7a 제곱, 즉 50a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0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게 몇이 돼야 돼? 100이 돼야 돼. 자, 그런데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양수 a야. 자,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뭐야? a는 뿔마 루트 2 중에 하나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a는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제 해주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겠지. 자, 양수 a만 구하고 싶으니까 모든 값을 구한 거구나. 쏘리. 그래서 양수 a가 아닌 모든 a 값을 구하자. 그래서 a는 뿔마 루트 2가 이렇게 정답이 되겠더라. 자, 그럼 2번 한번 봐볼게. 똑같이 이번에는 원점이 아닌 그냥 두 점을 준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두 점의 사이의 거리가 4 루트 2가 나오겠더라. 어쩔 수 없어. 얘는 그냥 쭉 계산해보자. a, 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다? 차이의 제곱, 16과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어떻게 되어 있다? 루트가 씌워져 있다. 이게 몇으로 간다? 4 루트 2로 가겠더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뭐만 해주면 돼? 뭐 제곱을 해도 되고, 얘가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32로 나오는 거 보이지? 4 루트 2는 사실은 들어가면 32가 되니까 얘가 몇으로 간다? 32로 간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a 플러스 1이 몇으로 가면 좋겠어? 사실은 a 플러스 1의 제곱은 16으로 가면 좋겠어.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양수 a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뿔마 4로 가면 되지? 그럼 a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a는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양수만 구해주면 끝.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풀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 자, 계속 똑같이 가는 거야. 2번은 1번의 거의 쌍둥이 유형이라 보면 되는데, 두 점 나와 있어? 한 점 원점이라 나와 있어? 너무 땡큐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 OA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OA의 길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원점과의 차이니까 사실은 뭐만 제곱해주면 돼? 얘네 둘 제곱해주기만 하면 끝이야. 자, 그래서 A의 제곱과 A 플러스 2의 제곱을 루트 씌워준 게 뭐가 된다? 2 루트 5가 된다. 자,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이 안에 있는 거 전개해주면, 자, 2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우변은 20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정리 잘 해줄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린 지금 양수 a만 구하고 싶지?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잘 해주면 a의 값이 4랑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일까? 자, 그러니까 양수 a의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정답 2가 되겠지. 자, 2번까지는 뭐 그냥 손쉽게 사실 이제 첫 번째는 그래도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고, 자, 3번 한번 봐볼게. 자, 3번 보면 두 배의 A, B가 B, C로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어. 자, 그런데 A, B, C의 세 점 좌표가 싹 다 나와 있네. 어쩔 수 없어. 그냥 쭉쭉 써줄게. 이 A, B 먼저 한번 바로 가볼게. 두 배의 루트 A, B의 거리 6과 7 사이의 변화량은 1이야. 1의 제곱과 A의 제곱 더해줘. 1 플러스 A의 제곱이 뭘로 갈 수밖에 없다? B, C의 제곱. B, C의 길이. 자, 그럼 얘는 7에서 A 플러스 3이니까 얘에서 얘 빼줄게. A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A와 마이너스 1 차이. 그냥 A 플러스 1의 뭐하자? 완전 제곱 때리자.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그냥 뭐 양변 제곱해. 양변 제곱해주면 4A 제곱 플러스 4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우변은 2배의 A 제곱 마이너스 8에서 2를 더한 마이너스 6A 플러스 16 더하기 1, 17 나올 수밖에 없겠고 쭉쭉 이항시켜줘. 2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3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자. 자, 우리는 공수원을 배운 입장이야. 그럼 뭘 쓰고 싶어? 근과 계수 쓰고 싶어. a 값의 합은 얘분의 얘 음수 취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풀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근과 계수는 무조건적으로 잘 이용해줘야 되는 얘기니까 뭐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꼭 정리해주자 이거지. 자, 그 다음 4번 앞서 3번까지 끝났고 4번. 자, 두 점이 나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때의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자. 보자마자 드는 생각 뭐야? 정수 개수 공식 쓸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러고 일단 A, B 한번 표현해보자. 표현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선분 A, B의 길이는 A-2의 완전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8의 완전 제곱. 자, 이거의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이게 어때야 된다?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뭐 해주면 돼? 양변 제곱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좌변을 쭉 정리를 해주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6에서 4를 빼. 그러면 12a가 될 것이고 64에서 4를 더해 68 나올 것이고 자, 우변은 뭐가 된다? 100이 된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해서 해주면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2니까 16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어? 이거 인수분해 되네. 어떻게? 8과 플러스 8과 마이너스 2로 되는 거 보이니까 이 식 자체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a의 값은 마이너스 8부터 2 사이겠구나.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어? 이제 정수의 개수는 뭘 어떻게 해주냐? 이때 NA라는 정수의 개수는 이때 오른쪽에 있는 범위랑 왼쪽에 있는 범위를 일단 빼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호 두 개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자? 플러스 1 때려줘서 정답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11개가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해주면 문제는 끝나겠다 이거지. 자, 4번은 이렇게 해주면 자, 대표 예제 1번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 풀이가 끝났고 자, 이제 그 다음 대표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제 대표 예제 2번 볼 건데 자, 5번부터 7번까지는 한 방에 하고 8번은 설명해 줄 개념이 딱 하나 있어서 그거 먼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쭉 풀 거야. 자, 그 다음 먼저 5번부터 한번 봐보자. 자, 두 점 나와 있어. 근데 점 A랑 점 B랑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을 구하고 싶대. 자,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하나의 점이야.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점을 뭘로 잡아야 돼? 사실 뭐 P라고 한번 잡아보고 X, Y 원하는 미지수 하나 잡아봐. 뭐 A랑 B 이렇게 잡으면 되지 사실은. 그런데 알고 있는 점이 뭐가 있어? 알고 있는 좌표가 뭐가 있어? Y축 위라고 하니까 그럼 얘는 뭐야? X의 좌표가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체크됐을 거야. 자, 그러면 P의 좌표는 뭐야? P는 0, B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런 상황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소리야? 같은 거리래. 뭐랑?
자, 점 A와 점 B로부터 같은 거리 P까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자, 그러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식 써줘서 갖다 놓으면 끝나겠지. 자, 그럼 한번 식 써볼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굳이 루트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 느껴지나? 자, 왜? 어차피 같으면 제곱 길이에도 같은 거 아니야? 자, 그럼 굳이 루트를 쓰지 않고 차이만큼 제곱해서 빨리 해볼게. 어떻게? 루트를 도입하지 마. P에서 A까지의 차이의 제곱합 한번 해볼게. 3의 제곱 9 플러스 B의 제곱이, 자, 그 다음 B까지 거리 1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래서 이거 풀어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 4 B는 결과적으로 몇이 나오냐면 몇이 나와 이거 4B는 마이너스 4 나오네.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해주면은 우리 점 P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는 굳이 루트를 도입하지 않고도 미리미리 없애서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6번 똑같은 상황이야. 얘는 조금만 더 빠르게 가볼게. x축 위의 점이야. 자, 그럼 y는 0이니까 이때 점 P의 좌표를 a, 0이라고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때 PA와 PP 똑같아. 그럼 애초에 제곱해서 똑같다라고 놔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자, a 빼기 5의 제곱과 1의 제곱 뭐 한 거야? PA의 길이 한 거야. 이게 뭐랑 똑같다? PB의 길이랑 똑같다. a 빼기 3의 완전 제곱과 9와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왜? 3의 제곱이니까. 자, 그럼 이거 풀어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 10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a니까 우변으로 싹싹 넘겨서 4a만 남을 것이고, 이게 몇만 남냐? 계산해보면 8이 남은 거야. 8. 자, 그래서 a의 값은 2가 되고 점 P의 좌표는 2,0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자, 6번도 문제 끝. 자, 6번까지 끝났어. 그 다음 7번. 자, 5번과 6번에서는 x축, y축 위의 점이었으니까 그 한 점의 좌표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계산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느낌이었다면 7번 보니까 어때? 같은 거리에 있는, 이번엔 어디야? y는 3x 위의 점이래. 뭐 이게 원점을 지나긴 하지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a, b를 지난다라고 두 미지수를 도입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뭐야? 대입해봐, 대입해. 자, 이걸 대입하는 순간 뭘 알고 있어? 우린 B는 3A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먼저 구하는 값을 먼저 A 플러스 B니까 B 자리에다가 3A 대입시켜서 4A겠구나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어? 이 점의 좌표를 이제 뭘로 보겠다? A, 3A로 보겠다. 왜? 미지수 두 개보단 하나만 있는 게 좋아 보이니까 당연히 먼저 이렇게 바꾸고 나서 시작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아까처럼 똑같이 제곱끼리 해가지고 루트는 미리 없애주고 시작하자. 자, 그러면 차이 제곱합을 지금 시작할 건데, 자, 먼저 a 빼기 4의 완전 제곱과 플러스 3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뭐랑 같을 수밖에 없어? 계속해주면 돼. a 플러스 7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거 계산은 뭐 어차피 최고차 기준은 싹 다 사라지는 게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쫙 정리해서 풀어주면 뭐가 남냐? 마이너스 4a는 30이 남게 될 거야. 계산 조금 생각할게. 자, 그래서 a의 값은 몇이 나올 수밖에 없냐?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5에서 마이너스 4를 곱해준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30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 라고 해주고 풀어주면 되겠지. 자, 뭐야? 플러스 30, 플러스 4, 소리.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 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7번까지 이렇게 했고, 8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다시 풀어볼게. 자, 이제 대표 예시 3번 넘어가기 전에 8번 문제를 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 하나, 그게 뭐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다.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줄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한번 증명을 하냐 못하냐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큰 차이를 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한 번쯤은 꼭 증명하라고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 두 개의 직선을 쌤이 한번 편의상 이렇게 한번 원점을 지난다 라고 한번 체크를 해봤어.
자, 그때 y는 nx랑 y는 mx라는 직선이 있고 서로 어떤 상태다? 수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뭐 수직인 직선 많잖아.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 자, 그때 둘이 수직이라면 우린 지금 서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즉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원하는 거 결과값은 m과 n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다. 이걸 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저거를 어떻게든 끄집어 내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수직이라면 당연히 쓰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피타고라스야. 피타고라스 왜? 만만하잖아 제일. 자,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증명이기 때문에 우린 피타고라스를 쓰기 위해서 빗변의 길이를 어떻게든 설정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굳이 어렵게 가지 말고 우린 뭐만 한번 해볼까? 하나를 이렇게 한번 쭉 그려볼래?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 쌤은 x는 한번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뭐가 와도 상관없어. 무조건 만족은 할 거야.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한번 1로 잡아놔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좌표는 뭘로 가? a라고 한번 잡아볼게. a는 1, n으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점의 좌표는 뭐 나온다? b로 잡고 몇 콤마면 1, m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것 자체는 뭐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5a의 길이의 제곱과 5b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뭘로 갈 수밖에 없겠다? 자, ab의 길이의 제곱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주면 되는 거. 자, 뭐가 보여? 굳이 루트는 쓸 필요가 없는 거 보이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길이만 한번 쭉쭉 표현해 볼게. 여기 제일 중요한 빗변의 길이는 뭐가 돼? y좌표 길이의 차이, 즉 n 빼기 n 이렇게 간다라는 게 하나 느껴지고, 자, 그 다음에 5부터 a까지 거리는 뭐가 돼?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뭐 해주면 된다? 그냥 이 점 좌표 제곱 때려서 루트 안으로 들어가주면 되겠더라. 자, 뭐 이런 느낌? 뭐 여기는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m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겠지. 자, 그러면 굳이 한번 루트 써봤어. 자, 그럼 이 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고스란히 대입을 해볼게. 그럼 자연스럽게 5의 제곱은 얘랑 얘 루트 각각 벗긴 거니까 m제곱과 n제곱은 이렇게 오고 일자리가 총 2개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은 뭘로 갈 수밖에 없어? n-m의 제곱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우변 정리해주면 뭐가 돼? m제곱과 n제곱 먼저 이렇게 써볼게. 2배의 mn을 뺀 걸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없애주고 싶어? m제곱과 n제곱이 사라지는 게 보일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서 mn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어떤 상황에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상황에서는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완료됐고, 우리 이제 앞으로 서로 수직인 직선이 나와 있어, 문제에서 만약에. 자, 그러면 아니면 수직인 상황을 써야 해.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서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증명 꼭 기억해주고, 조금 모르고 있었다면 한 번은 꼭 정리를 해놔야 돼. 고등학교로 오면 올수록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증명 같은 것들은 한 번씩 싹 정리해 놓은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8번을 풀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 자, 이제 문제 8번 한번 봐보자. 문제 8번 볼 건데 세 점을 꼭 지점을 한대. 그런데 이게 세 점을 꼭 지점을 하는 외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먼저 당연히 뭘 먼저 관찰을 해줘야 되냐? 점의 좌표에 특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거는 뭐 없어. 그럼 딱히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띄워줘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일단 외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외심의 성질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긴 하는데, 자, 잘 기억이 안 나면 여기 교재에 2페이지 정도의 외심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쭉쭉쭉 봐주시고, 그 다음에 외심은 일단은 뭐만 필요해? 자, 얘는 세, 변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선의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란 거고, 이 중에서 제일 쓰고 싶은 건 뭐야? 수직 조건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삼각형 대충 해봐. 점이 어디 위치했는지 상관이 없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점 A, B의 수 2등분의 수선의 발 이렇게 쭉 때려. 얘도 때려. 그냥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교점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야. 자, 그럼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여기 점이거든. 여기 점 혹은 이 직선 AB의 기울기만 궁금할 거라고. 자, 그러면 뭐만 구해주면 되냐?
어차피 여기 외심의 좌표가 궁금해. O라고 쓰지 우리 보통. 자, 그러면 뭘 쓰고 싶냐면 쌤은 이제부터 A, B의 중점을 이용하고 이 A, B의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한 직선 하나. 오케이? 자, 두 번째. 아무데나 상관없어. 세 개 변 중에 두 개만 골라주면 돼. 자, 쌤은 BC로 한번 가볼게. BC의 중점과 지금 BC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하나 해줘서 연립해줘서 교점의 좌표를 쉽게 구해낼 거야. 오케이? 요게 기본 아이디어야. 그럼 이제 우린 지금부터 뭘 구해주면 되냐? A, B랑 뭘로 구할까? 조금 계산이 좀 쉬울 만한 AC로 갈 거야. 자, A, B의 중점과 AC의 중점으로 가볼게. 자, 먼저 점 A, B의 중점을 M, A, B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중점, A, B의 중점이라는 소리야. 얘는 몇 콤마면 그냥 좌표끼리 평균 때려주면 돼. 그럼 X좌표의 평균 몇이야? 2분의 3으로 나오고 두 번째 Y좌표끼리 평균 마이너스 1 나와.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 뭘 쓰기로 했지? 수직인 직선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쓰기로 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직선 AB의 기울기는 몇이야? 기울기는 X 변화량 9분의 Y 변화량 6이니까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두 번째 M 어디로 가기로 했어? AC로 한번 가보자. 왜? BC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분수로 나와서 그냥 귀찮아서 AC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X좌표의 평균 3, Y좌표의 평균 마이너스 2로 갈 수밖에 없겠다. 플러스 기울기는 몇이 될 수밖에 없어? 기울기 AC의 기울기는 6분의 플러스 8 되니까 3분의 4가 확정이 된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지금 이것들은 뭐냐면 직선 AB 위의 한 점과 또 그 직선 AB의 기울기. 두 번째, 직선 AC 위의 한 점과 그 직선 AC의 기울기야. 근데 우린 뭘 구하고 싶다고? 우린 뭘 구하고 싶어? 이 점을 지나고 직선 AB와 수직인 직선, 또 이 점을 지나고 직선 AC와 수직인 걸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걸 구해주고 여기에서도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걸 구해줘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역수치에서 음수치에 이거고 2분의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만 나와야 돼. 자, 어떻게? X 빼기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이거는 사실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단원에서 조금 더 얘기할 만한 주제이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되겠다. 뭐 인수정리 느낌으로 가주면 되긴 하는데 나머지 정리해서 2분의 3 넣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편할 거야. 자, 그 다음 얘도 뭐야? Y는 얘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에 X에다가 몇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뭐만 남을 때? 마이너스 2 남을 때를 궁금해한다라는 거겠지? 자, 그럼 이거 뭐 해주면 돼? 외심의 좌표는 이 두 직선의 무슨 좌표? 교점의 좌표로 올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럼 이거 교점의 좌표 4 곱해줘서 쫙쫙쫙쫙 정리해주면 X의 값은 몇이 나오냐? X의 값은 3분의 4가 나오고 Y 값은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등장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외심의 좌표 5는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유형 2번에 8번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식을 조금이라도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안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푸냐면 원래 맨 처음 풀이를 알려줄 텐데 자, 외심의 성질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 주목해서 쌤은 풀었거든? 사실은 이런 조건이 있어. 왜? 외심은 이게 하나 있었어. 외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똑같았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았다. 자, 다시 O로부터 각 꼭지점 거리가 동일하더라. 뭘로 동일하다 그랬지? 이런 거 항상 뭘로 동일하다? 무조건 반지름으로 간다 그랬어. 무슨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O를 A, B로 잡고 OA, OB, OC 갖다 놓고 연립방정식 쫙쫙쫙 풀어주면 되는데 귀찮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방식을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야. 자, 위에 있는 방식이보다 위에 있는 방식은 솔루션 1. 첫 번째.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뭐다? 솔루션 2.
첫 번째 걸로도 뭐 하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근데 애초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해도 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 솔루션 2로 쭉쭉쭉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유형 예제 2번까지 문제 풀었고, 자, 그 다음 예제 3번 쭉쭉 풀어볼게. 자, 대표 예제 3번은 왜 9번, 10번만 있냐? 일단 9번을 제일 대표적으로 되게 교과서적으로 일단 한번 어떻게 푸는지를 얘기하고 유형 분석을 해준 다음에 이걸 어떻게 더 빨리 풀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래서 9번부터는 9번 먼저 제일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줄게. 자, 먼저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 뭐 알고 있다고? 이 점 P가 적어도 Y는 0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점 P의 좌표를 한번 P, 0이라고 한번 잡고, 이거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네. 자, 그럼 굳이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캐치했을 거야. 자, 그러면 식 쓰면 되겠지 뭐 당연히. 자, 일단 식을 쓰고 나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 자, AP의 길이 한번 해볼게. P 플러스 1의 완전 제곱과 그 다음에 2의 제곱 플러스 P 빼기 7의 완전 제곱과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거 솔루션 1이라고 적어놓을게. 솔루션 1 정석풀이. 자, 무조건 해야 돼. 한 번쯤은 몇 번 계속 해봐야 되니까. 자, 정석풀이도 너무 중요한 풀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풀어볼 건데 전개를 해보고 싶어. 일단 P끼리 더해서 2P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의 P, 그 다음에 1, 4, 5 더하고 50 더해주면 55가 된다. 자, 근데 얘의 뭘 구하지? 자, 지금 이게 뭐야? 이 식이 뭐야? 이 식 자체가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야. 얘 뭘 구하지?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뭘로 바뀌었어? 사실은 X축 위에 점 하나를 미지수로 잡는 순간 우리는 점의 제곱끼리 합을 해보니까 뭐가 등장해? 2차 함수가 등장해. 근데 2차 함수에 뭘 구하지? 최소값을 구하지? 당연하지. 그럼 이 정석풀이의 의미 자체는 뭐야? 뭘로 바뀐다? 우리 공통수학 1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유형에서 사실 숨겨진 본질 자체는 뭐냐? 너네 두 점 좌표가 그냥 줄게. 주고 한 점 좌표 미지수로 잡아봐. 그럼 뭐가 보여? 2차 함수가 보여. 2차 함수 보이는데 또 뭐가 보여?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최소값은 어디에서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별한 범위가 있진 않는 이상에 무조건 특이점 어디? 추계방정식 혹은 꼭지점에 y좌표 딱 때려주면 끝난다라는 거겠지. 왜? 이게 아래로 블록인 함수니까 이런 느낌으로 있고, 자, 그럼 여기가 몇이었어? P가 추계방정식이니까 3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3을 대입해주는 순간, 자, 그대로 함수값이 몇이 나오게 되냐? 37이 나오게 될 거야. 자, 이게 정석적인 풀이. 이것도 너무 좋은 풀이야.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풀이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볼게. 분석하고 9번, 10번 다시 한번 똑같이 풀어볼 거야. 자, 방금 9번 문제 풀고 나서 이 유형의 본질은 뭐다? 길이의 제곱의 합은 어차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뀔 수밖에 없겠고,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당연히 어디를 기점으로 특별한 범위가 나와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어디라고? 무조건 추계방정식 꼭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봐. 자, 9번과 10번은 일단 10번에 선생님이 풀진 않았지만 일단 식전개에서 풀고 나서 생각해봐.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라는 이유가 사라지거든? 왜? 자, 이제부터 거리의 제곱의 합에 대한 유형 정리를 시작해 줄 건데, 자, 거리의 제곱의 합은 뭐냐? 일단 평균 구하기라고 쌤이 써놨어. 이따가 다시 앞에 있는 거 제대로 쓸 건데,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하면 사실 이 유형 끝이 나냐? 그거 이제부터 차근차근 증명을 한 번씩 해볼 거야. 자, 먼저 여기 오른쪽 그림 한번 봐봐. 여기 오른쪽 그림부터 볼 건데, 지금 쌤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어. x-1의 완전 제곱과 x-7의 완전 제곱에 더했을 때의 최소값을 의미하는 걸로 바꿔봤어. 왜? 어차피 9번과 10번의 문제의 본질은 이걸로 바뀔 거라고. 여기에 상수항이 몇 더하든 말든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거 이해되지? 왜? 어차피 이 참수만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제로 더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과정을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자, 중간 과정 싹 다 생략하고 시작을 할 거야. 자, 얘는 뭐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10 몇이야?
6x 플러스 50으로 나오겠고, 자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x는 뭘로 갈 수밖에 없어? 4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느껴질 거야.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최고차 계수 똑같지. 자 지금 쌤이 얘기해 준 건 일단 최고차 계수가 똑같을 때만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이 문제의 유형 자체가 거의 대부분 최고차가 맞춰지게끔 나올 거니까 아닐 때는 그냥 뭐 저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최고차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1이든 2든 3이든 아무 문제 없어. 똑같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에서 x는 4라는 게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지. 자 첫 번째 아까 했던 정석적인 방법대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x는 4의 의미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얘를 2분의 1 플러스 7로 바꿀 거야. 자 얘는 뭐야? 1과 7은 어떤 의미야?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의 합이지. 그걸 못 때리자? 평균 때리자. 그게 뭘로 올 수밖에 없어? 최소값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왜? 의미 해석은 되게 다양한데 그냥 왼쪽 그래프의 최소값, 오른쪽 그래프의 최소값 거기에서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면 사실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혹은 최소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가 쌤의 주장이긴 한데, 자 그런데 솔직히 지금 여기에서 보면 조금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지금 쌤의 주장으로는 4라는 소리거든. 왜냐? 이 참수는 똑같은 함수값을 제외하고는 봐봐, 이게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치우쳐봐 이런 느낌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한 이 정도까지 치우쳐봐. 어때? 위아래 폭이 당연히 더 어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그 말인즉슨 두 함수값을 더했을 때 함수값의 차이가 여기 동일할 때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x는 한번 4를 중심으로 몇 개만 해볼게. 한 두세 개 정도만 해볼 거야. 자, 4 대입해주면 몇 나와? 9 나오고, 여기 4 대입해주면 똑같이 9가 나온다. 오케이, 더해서 18이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3과 5와 6, 요 정도만 해볼게. 자, 3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16이야. 자, 어때?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 넣어봐 1, 2 넣어봐 25, 당연히 어떻다? 커질 수밖에 없다. 자, 5 넣어봐. 그러면 사실은 얘 16, 그 다음에 5 넣어봐 4네. 자 얘랑 어때? 대칭이네. 그럼 얘도 뭐겠어? 25가 일로 오겠고 1이 일로 오겠지. 그러니까 우린 어쩔 수밖에 없다. 제일 중간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 최소값이 된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식을 쭉쭉쭉 해서 놓고 보니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두 개의 이차함수상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되고, 3개, 4개, 5개 더 많이 나와도 우리는 무조건 평균 구해주면 되거든. 무슨 평균? 축의 방정식의 평균이야 사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제부터 이 유형을 이렇게 정리할 거야. 자, 이 유형 3번 위에다가 거리의 제곱의 합 위에다가 어떻게 적어주냐? 자, 뭘 구하자? 이 위에다 써놔. 이 위에다 어떻게 써놓냐? 무슨 평균 구하자? 축의 평균을 구하자. 이것만 써놓은 거야. 오케이? 축의 평균 구할 거야 이제부터. 자 그러면 점 3개일 때도 한번 선생님 보여줄 건데, 점 3개일 때는 조금은 귀찮게 한번 가볼게. 자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A, B, C의 세 점을 x1, y1 이렇게 순서 붙여서 해봤어. 그리고 P의 점 좌표를 x, y라고 한번 잡아봤어. 자 그러면 이때 우린 뭐 하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이건 전개 한번 쭉쭉 해볼 거야. 자, 첫 번째만 전개해볼게. 자, 뭐 할 거냐? 첫 번째로 x의 성분만 전개 한번 해볼게. 자, 먼저 식부터 써볼게. A, P, B, P, C, P에서 나올 수 있는 x 성분만 쫙 써볼 거야. 자, 그럼 x 빼기 x1의 완전 제곱과 플러스 x 빼기 x2의 완전 제곱과 x 빼기 x3의 완전 제곱일 것인데, 자 근데 어차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 이거 그냥 상수함 별로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어차피 뭐만 구하고 싶어? 축의 방정식의 평균만 구하고 싶은 거야. 왜?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거든. 아래로 블록한. 자 그러면 최고차 계수는 자 3x 제곱으로 올 수밖에 없겠고, 자 그 다음 요거 뭘로 묶여? 마이너스 2로 묶인다라는 거 보일 거야. 그럼 안에 묶이는 거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렇게 올 것이고, 자 이렇게 x 플러스 뭐식이 나오겠지? 3개 뭐 잘 더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 최소값이 되는 x의 값만 필요하다. 그럼 이 상황에서 뭐야? 얘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인데 여기 축의 방정식은 뭐다?
앞에 거. 자, 최고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그걸 바로 떠올려서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자 이게 뭐야?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로 나오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갖는 게 뭐야? 의미가 되게 커. 왜? 아까 두 개만 나와 있었을 때는 봐봐. 만약에 여기에서 두 개만 문제에서 나와 있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변하냐? 자, 전개를 한번 다시 해봐. 이 x제곱만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2배에 뭐가 나와? x1 플러스 x2만 나오게 되겠고 x로 묶이고 상수항 필요 없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도 축의 방정식이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대로 때려주면 2분의 x1 플러스 x2로 가겠다 이거야. 자, 점 3개일 때는 3분의 모시기로 가고 점 2개일 때는 2분의 모시기로 가고 무슨 의미야 이거? 평균이네. 평균이라는 거야. 자, 다시 평균이라는 게 머릿속에 싹 박혀버렸어.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뭐가 상관이 없어져? 점의 개수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좀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 이 본질을 좀 깨달으면.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우리 이제부터 이 유형을 거리의 제곱의 합은 뭐다? 축의 평균을 구하는 걸로 바뀐다라는 걸 확인했어. 자, 그럼 이제 쭉 다시 9번부터 문제 쌤이랑 같이 풀어볼게. 9번, 10번 쌤이랑 다시 풀고 11, 12 다시 쭉 풀 거야. 자, 9번 봐봐. 9번. 아까 전처럼 일단 여기까지만 왔어. 여기까지만 왔고 자, 이걸 전개했지. 자, 우리 이제 이걸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오케이? 자, 애초에 이거 전개해서 여기 축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과정 쫙 줄인 게 뭐라고? 아, 우리는 P가 뭐가 올 수밖에 없다. 모일 때 최소로 가질 수밖에 없다. 2분의 축의 방정식의 평균이란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7로 올 수밖에 없겠고 자연스럽게 P가 3일 때 아까 구할 때는 어때?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P에다가 3 대입해서 정답이 37로 아까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 유형 뭐라고? 축의 방정식의 평균 구하자고. 어떨 때? 거리의 제곱의 합일 때. 자, 근데 여기에서 꼭 주의해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대부분 아까 쌤이 얘기하긴 했지만 최고차 개수가 똑같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기 앞에 뭐 똑같이 A 보이든 간에 이거 어차피 똑같이 뭘로 묶여? A로 묶이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경우에는 안 될 거야. 어떨 때 P의 점 좌표가 예를 들어서 A, 2A 이렇게 좀 더럽게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너가 하라는 거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 이럴 때만큼은 우리는 최고차 계수가 맞춰지지 않는 거 확인했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뭐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럼 굳이 쉽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우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10번 같은 문제도 한번 봐볼게. y축 위에 점 P. 자, 그 말인즉슨 점 P의 좌표는 x값이 0인 0, P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 AP와 BP의 최소값을 구하자. 자, 그러면 우린 어차피 뭐만 필요하다. 축의 방정식의 평균만 필요하다. 축의 평균만 궁금해하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뭘 쓸 수 있어? 그냥 식 한번 써봐. 자, 차이의 제곱합 빨리빨리 해볼게. 9 플러스 P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25 플러스 P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다? 축의 방정식의 평균 P는 두 개만 나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것도 나중에는 암산으로 할 거야. 2가 나오겠다 이거지. 자, 축의 방정식의 평균은 P가 2라는 것이겠고 자, 얘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아래로 볼록할 때 P가 2일 때 최소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대입해주면 9 플러스 25 플러스 9. 자, 그래서 27 플러스 25니까 5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다시 마지막으로 거리의 제곱의 합의 평균은 우리 뭘 할 수 있다? 뭘 이용해서? 축의 방정식의 평균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면 될 거고 자, 11번, 12번 바로 이어서 풀게. 자, 11번, 12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점 P가 어디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는데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뭐야? 기울기가 1이 아닌 상황에서만큼은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 근데 기울기가 1로 주어졌으니까 오케이, 우린 뭐 할 수 있다? P, P-1로 잡고 최고차 개수가 모두 동일한 상황을 캐치해버린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냥 차이의 제곱합을 빨리 써주고 축의 방정식의 평균 빨리 구해줄 거야. 자, 그러면 P 빼기 7에
제곱 a부터 갈게. 플러스 얘랑 얘 차이니까 p 플러스 2의 제곱과 플러스 쭉쭉 갈 거야. p 플러스 5의 완전 제곱과 p 플러스 8의 완전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추계방정식의 평균 빨리 구해줄게. p는 4분의 2지? 4분의 하나, 둘, 셋, 4개니까 자, 7부터 시작해서 이건 총 몇이야? 마이너스 15야. 마이너스 15에서 7 더해주면 8 나오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 1대 최소값이니까 대입해. 대입해서 쭉 정리해주면은 정답은 126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리겠다 이거지. 마이너스 2 넣고 대입해주면 끝이니까 잘 정리해보고. 자, 12번 이거 일단 체크 표시해놔. 이거 이따가 나중에 이제 내분 그리고 내분 관련해서 무게중심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풀 거거든. 일단 우리가 방금 배운 추계방정식 평균으로도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따가 배울 이제 무게중심 뭐 그것도 배우고 나서 다시 풀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꼭 체크해둬. 이따 다시 풀 거니까. 12번 세점에 대해서 한번 쭉쭉 풀어볼게. 똑같이 하면 돼. 자, 세점의 좌표 이렇게 나와 있고 전피를 뭘로 잡자? 그냥 x, y라고 한번 잡아보자. 자,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분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상황에선 x 성분과 y 성분을 따로따로 보고 문제를 조금만 더 쉽게 풀어보자. 자, 그러면 쭉 해주면 x끼리의 차이 제곱합 쭉쭉 해줄게. x 빼기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x 빼기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 y는 y-4의 완전 제곱 플러스 y-3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자, 그러면 x는 언제일 때 최소야? 자, 추계방정식의 평균 3분의 3이니까 1. 자, 두 번째 y는 4, 3, 마이너스 1 더해주면 2가 나오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x는 1, y는 2일 때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입해줘서 풀어주게 되면, 자, 이거는 몇이 나오냐? 최소값은 16이 나올 거야. 뭐 잘 정리해서 풀어주면 끝이야. 이렇게 해서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쭉쭉쭉 해주면은 자, 16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11번, 12번 대표예제 3번까지 풀었고, 자, 그 다음에 대표예제 4번까지 풀고 다음 개념으로 쭉 넘어가 볼게. 자, 삼각형의 모양 판단은 생각보다 되게 쉽다면 되게 쉬운데 왜 쉬울 수밖에 없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특수한 삼각형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럼 그 특수한 삼각형들이 뭐냐? 적어도 정삼각형, 또 이등변 삼각형, 또 마지막은 직각 삼각형, 뭐 이런 느낌 정도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삼각형일 때는 뭐 따로 추가적인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거든. 자, 근데 이등변과 직각일 때는 꼭 항상 플러스 알파의 조건을 덧붙여줘야 돼. 왜? 세상에 이등변 삼각형 너무 많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고 쳐볼게. A, B, C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 똑같아. 그러면 이거 그냥 이등변 삼각형 A, B, C라고 띡 줄 거야? 안 된다 이거지. 출제자 혹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이등변 삼각형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등변 삼각형 던져준 건 좀 이상하니까,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자, 얘는 A, B와 C, B가 일정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 정도만 적어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등변과 직각일 때는 어디가 직각이고 어디가 이등변인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무조건 맞는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요거에서는 저렇게 세 가지 정도의 특이한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쭉쭉 풀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변의 길이 필요해. 변의 길이 그냥 싹 다 구하면 끝이야 이런 건. 자, A, B부터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이거 좀 점의 좌표를 한번 봐보고 특이한 점이 있으면 그대로 좀 받아먹는 게 중요한데 특이한 게 없어 보여. 뭐 예를 들어서 X 좌표끼리 같은 점이나 Y 좌표끼리 같은 점이 있으면 땡큐다 이거야. 없어 본데 뭐 해주면 돼 이제부터. 자, 먼저 A, B의 길이의 제곱부터 한번 구해볼게. 그냥 제곱 뭐 루트 씌우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A, B 구해주게 되면은 2랑 2의 제곱 8 나올 것이고, 자, B, C의 길이는 뭐가 나오냐? B, C의 길이는 B, C의 길이 제곱은 6
6의 제곱 36, 4를 더해준 40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CA의 길이의 제곱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얘랑 얘 길이 제곱, 차이 제곱합을 해주면 16과 16, 32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여기서 뭐가 보여? 뭐가 보여야 돼? 자, 40을 기준으로 얘네 둘이 더해주면 올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제곱 길이의 합이 다른 변의 길이로 간다. 피타고라스 떠올려줘야 되고. 자, 그럼 이럴 때 일단 한번 이렇게 해줄게. 한 번만 이렇게 그려봐봐. 자, 어디가 BC야? 뒷변의 길이가 BC야. 남은 거 여기 A밖에 없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뭘로 하자? 우리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BC의 길이가 제일 긴 걸 판단했을 거야. 그러면 어차피 방금 생각했던 걸 토대로 생각해봐. 자, 여기 없는 문자 뭐야? A 아니야, A? 그치? 우리 빗변의 정의는 뭐였어? 빗변? 직각의 대변이지? 그러면 이 없는 문자가 무조건 뭐라는 거야? 무조건 90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생각보다 더 빨리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13번 끝. 자, 14번도 이제는 뭐만 하자. 일단 점 특이한 거 없어 보여? 그러면 제곱해서 빨리 구해주자. 자, 이거 해서 구해주면 빨리 계산해봐. 이거 계산해주면 몇 나오냐? 각각 20, 50, 50이 나오더라. 자, 차이 제곱합을 빨리빨리 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보여? 아, 같은 길이 보인다. 자,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그냥 이등변 툭 던지면 안 되고 우리는 BC의 길이와 CA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해주면 정답은 끝이 나겠지. 자, 14번도 이렇게 끝.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빠르게 변의 길이 쭉쭉쭉 대입해서 그 다음에 뭐가 똑같은지 특징만 확인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15번 음수 A라고 나와 있어. 자,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A, B, C가 이등변이 돼야 된다. 자, 이거 사실 케이스가 되게 많긴 하거든. 자, 그런데 음수라는 것도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쭉 찍어보자. 이렇게 와봤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1,2와 1,2 한 이쯤 잡고 1,2, 4,1이 이때. 자, 그러면 1,2를 조금만 더 높게 잡아보자. 자, 여기가 1,2 점 B라는 것이 점 B. 자, 그 다음 C가 4,1이야. 4,1이면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한 이 느낌 받을 거야. 자, 점 C가 4,1이겠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A, B, C가 이등변이고 그리고 음수를 가지고 있다. 뭐가? A가. 그럼 A, 0은 적어도 이쯤에 찍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대략적으로 쭉 찍어봤을 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A, B의 길이와 C, B의 길이가 같은 상황밖에 연출이 안 되겠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쭉 그려봤을 때 우리 뭐가 보인다? 이렇게 똑같이 되는 C의 좌표가 나올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 여기에서 뭐 하자? 그냥 미리 제곱해서 하자. 자, 이거 제곱해서 쭉쭉씩 써주면 일단 CB의 길이가 몇이야? 이거 3만큼 증가할 때 1만큼 감소하니까 3의 제곱, 1의 제곱, 10 나올 거야. 자, 얘는 10이 나와야 하므로 자, 그럼 봐봐. 이미 애초에 여기에서 y좌표 길이의 차이는 2야. 그럼 4 플러스 a-1의 완전 제곱 플러스 4가 10 돼야 되니까 a-1이 완전 제곱 되는 게 6으로 가고 그럼 a의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15번은 완전 제곱식 풀이하는 방향으로 가주면 되게 쉽게 문제는 풀릴 거야. 자, a는 음수니까. 자, 마지막 16번 자, 마지막 문제 16번 풀고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 건데 16번 문제에서는 일단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맨 처음부터 못 박아놨어. 그럼 먼저 뭔가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 C가 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은 C는 적어도 뭐가 될 수는 없겠다? 1이 될 수는 없겠다? 이게 먼저 의심되면 좋을 거야. 왜? A가 1,0 어디 위에 점이야? X축 위에 점이야. 그럼 C도 X축 위에 점이니까 아마도 이거 왜 줬을까? C가 1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줬을 것 같아. 자, 그러면 A, B, 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더라. 이거 뭐 그림 그려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냥 이거 세 변의 길이 일단 구해놓고 시작할게. A, B의 길이의 제곱과
BC의 길이의 제곱과 CA 길이의 제곱을 일단 때려놓고 시작할게. 자, 그럼 AB 길이 제곱을 해주게 되면 20 나올 거고 빨리 할게. 자, 얘는 C 빼기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16이고 얘는 C 빼기 1의 완전 제곱만 있을 거야. 자, 이걸 왜 써놨냐? 어차피 이등변 될 거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거든. 왜? AB랑 BC 같을 때, BC랑 CA 같을 때, CA랑 AB 같을 때 세 가지 노가다 끼면 끝이야. 자, 그래서 뭐 굳이 그림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케이스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쭉쭉쭉 혹 길게 쭉 가져가 주면 되겠다. 자, 해볼게. 자, 첫 번째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 뭐 하자? 미리 제곱 때려놓고 시작하자. 자, 그러면 20과 C 빼기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16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C 빼기 3의 완전 제곱이 4가 되는 케이스. 이때 C가 뭐랑 뭐가 나오냐면 5 또는 1 나오거든? 자, 그런데 우리 뭐 안 된다 그랬어요? 애초에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C는 1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C가 5라는 거 하나 체크됐을 거야. 자, 이것 때문에 나왔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BC랑 CA랑 같은 거. BC의 제곱과 CA의 길이의 제곱 같은 거. 자, 그러면 C 빼기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16이 C 빼기 1의 완전 제곱과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잘 정리해줘서 풀어주면은 4C가 24만 남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때 C의 값은 6이 또 하나 나오겠다. 자, 두 번째 케이스까지 왔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AB랑 CA랑 똑같은 상황 연출해주면 되겠지. 첫 번째, 세 번째 똑같다 놓아주면 C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20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이때 C의 값은 1 뿔마 루트 2루트 5가 나오겠다 이거지. 오케이?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 자, 그때 모든 실수 C의 값에 답을 구하자. 그러면 5랑 6이랑 이거 어차피 더해주면 뭐가 사라져? 뒤에 루트가 사라진 거 보일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5랑 6과 1을 두 번 더해준 5 플러스 6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6번까지 끝이 나겠고, 자, 그 다음 내분 설명 한번 이어가고 그 다음 쭉쭉 문제 풀어주면 될 거야. 자, 끝.